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단비 적중특강 2014년 8월 9일 시험 대비 RC의 특강을 맡게 된 이용재입니다. 자, 여러분 2014년 들어서 이게 두 번씩 토익이 응시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응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점점 갈수록 토익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난 2014년 7월 말에 있었던 시험은요, 기존의 시험보다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어려워지고 있는 토익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 점수를 획득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험에서도 또 많이 빈출되었고 예상될 만한 문제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Part 5 101번부터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Part 5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단서 포착, 정답, 끝.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보기 4개는 대명사의 격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격의 단서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duties, 명사, 의무란 뜻이 되는 거겠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대명사의 격은 소유격이겠죠? 4개 보기 중에서 소유격은 our, 정답은 C번이고요.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동사를 중심으로 이 격을 따질 때는 요 4단어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보다 앞에 빈칸이면 주격이고요. 동사보다 뒤쪽에 빈칸이면 목적격. 전치사의 뒤쪽도 목적격. 명사의 앞에는 소유격.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딱 신경 쓰시면 격의 문제는 전혀 신경 쓰실 것이 없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so, and, or, but. 이 4단어의 공통점이 바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 양쪽의 관계를 조금 따져 주셔야 되는 건데, 자, 일단 A번의 등위 접속사 so는요, 해석을 안 하고도 우리가 오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so하고 for 이 두 개의 등위 접속사는요, 반드시 컴마를 찍고 나서 사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마가 없다? 일단 정답에서 제외를 시켜주시고요. and는 여러분 그리고란 뜻이 아니라 A와 B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할 때 쓰는 거고요. or라는 단어는 A와 B 중에 선택이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but이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반대되는 역접의 관계를 연결한다는 논리성으로 푸시는 게 이 문제는 옳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단순하게 한국어적인 해석으로만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옵션이라는 단어겠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겠죠. A를 고를까? B를 고를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을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답이 C번 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잘 모르셨다면 from the menu, 메뉴에서 골라도 되고요. 두 번째는 selecting the special of the day. 우리 음식점 가면요, 오늘의 특별 메뉴, 그걸 먹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보통 그거는 메뉴판에 없고 이렇게 벽 같은 데 묻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블랙보드 같은 데 써 있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단서는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자체가 선택권이고 선택의 느낌은 or가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동사 conta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ing형, 과거분사형, 그냥 현재형, 동사 원형. 이 문제가 바로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라는 거겠죠. 요즘 들어서 이게 좀 자주 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can이나 may나 should 이런 단어들이 조동사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does not 할 때 이 does라는 단어가 조동사인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not, 부정어라는 것을 담당하는 보조동사 does not do도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은 조동사가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동사 뒤쪽에 동사의 형태 어떻게 고르시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원형 동사겠죠. 그래서 정답은 contain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can이나 may나 should를 보여주고 빈칸을 뚜는 조동사 뒤의 형태 문제보다는 does not, 많은 분들이 조동사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do나 does 동사를 부정어와 함께 섞어서 내는 것이 요즘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라는 거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building is too blank. 자, 여러분 too 용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정도의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so that cannot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요. 투부정사 이하를 반드시 보시고 논리성을 조금은 연결시켜 보셔야 되겠고요. 뒤쪽에다가 so라는 단어를 또 줬다는 거죠. 그럼 이 단어가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so 뒤쪽에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결과라는 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so 앞쪽에 컴마를 중심으로 이 앞쪽에는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원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겠죠.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는 거 이제 파악되시겠습니까? 원인 결과라는 논리 중에서 컴마 뒤쪽에 내가 결과를 댈게. 응시생들인 너희들이 원인 한번 골라보겠니?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항상 중요한 건 답이 뭘까가 아니고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를 먼저 간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너무 모모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대신 knock down, 건물을 아예 철거해 버리겠다는 얘기겠죠. 아니 보수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transparent, 투명한, 그죠? 건물이 투명하면 여러분 보수공사 안 되나요? 아니겠죠? 건물이 넓어, 건물이 간주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건물이 너무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면 이거를 보수공사 해도 이거는 티가 안 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too old to renovate. 너무 늙어서, 늙다고 하니까 좀 그랬죠.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셔버리다. 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간다는 거겠죠. 정답은 old가 되는 거고요. 이 knock down이라는 단어가 그 동의어로 한 단어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철거시키다라고 할 때 우리 시험에서 또 등장한 단어가 tear dow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ear down, destroy the building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여기다가 new one built in its place.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지금 건물이 오래되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drop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B번과 C번은 분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A번과 D번은 동사 및 명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단서는 관사 뒤쪽이니까 일단 명사의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A번과 D번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뭔가 하락했다라고 할 때 감소하다, 하락했다라고 할 때 이 drop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singular, 단수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어법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수 형태로 쓸 때는요. 관사를 보통 안 붙이고 그냥 increases, decreases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요. 정관사 더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 drop이란 단어 자체가 단수의 형태로 보통 쓴다는 일반적인 서실을 아신다면 정답은 drop. 그죠? 네. The drop in, 뭐뭇의 하락, 뭐뭇의 감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D번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어 자체의 성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Miss Shelton leaves the office before 8 o'clock at night. 밤에 8시 전에 사무실을 나간다. 그러니까 퇴근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단어, 이 leave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로 꾸밀 것인가 라는 부사의 구별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답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답을 한번 제거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less라는 단어가 온다면 기본적으로 토익에서는 than이라는 개념이 같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not이라는 단어가 왔다면 이렇게 썼어야 되지 않을까요? does not leave.
does not이란 단어와 함께 원형 동사 live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 very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건 일반적입니다만 동사 수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 very lives 안 됩니다. 매우 떠난다. 이상하죠. 난 널 너무 사랑해 할 때 I very love you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정답으로 남은 건 이제 seldom밖에 없습니다. seldom은 빈도부사라고 하죠. 횟수가 적을 때 쓰는 건데 항상 일반 동사보다 앞에 쓴다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8시 전에 사무실을 떠나는 횟수가 거의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오늘 정답 C번이지만 A번, B번, D번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셀덤을 골라내는 것보다는 A, B, D가 되고 안 되고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문법적인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ake란 동사를 가지고 알맞은 동사의 변형 형태를 정답으로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건데 항상 결정적인 단서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어요. 107번 문제 보아하니까 딱 보니까 누구네요. 결정적인 단서 없이 왠지 정답인 것 같다라고 풀이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과거형 동사, 현재형 동사, 그리고 동사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서 before라는 단어가 접속사 주어까지 사용됐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동사 자리인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동사 아닌 거 집어주시고요. 두 번째가 interview.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단수동사 아닌 거 지워주시고요. 과거형 동사와 현재형 동사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will be면 여기도 will 뭔가 쓰는 게 사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 안에서는 우리가 미래 시제를 기본적으로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takes. before나 혹은 when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고 싶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래일 때 미래 안 쓰는 것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해석 없이도 B번을 골라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either, both, neither까지 나오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죠. 토익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등장한다고 하는 그 문제. 바로 상관 접속사의 짝을 고르는 문제겠죠. 여기 뭐가 들어갈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or. 정답은 either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네, 앞전자죠. 앞전자. 명사보다 앞에 사용하는 기능어라는 뜻이 바로 전치사의 정의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었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뒤쪽에 있는 단어인 겁니다. The night. 바로 시간 명사가 왔죠. 그럼 4개 중에서 이거 누가 봐도 시간이라는 것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몇 가지만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bove. 이거는 공간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above the ground. 어떤 공간의 위치를 쓸지 시간하고는 절대 안 쓰겠죠. 그 다음에 around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 주변이라는 뜻의 역시 장소와 관련된 뜻도 있고요. 몇 시 근처에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 beyond라는 것도 보통 장소 개념이랑 잘 어울리죠. 어디를 넘어서서. 그죠? beyond my description. 나의 설명을 뛰어넘었다. 일반적으로 시간 명사하고 beyond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throughout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throughout the world. 장소 명사랑 어울릴 수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100%라는 느낌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 빠지지 않고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써볼게요. throughout the year.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년 내내란 뜻입니다. 역시 1년이라는 시간 전체를 100%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roughout이라는 단어는요. 결론을 진다면 장소명사 올 수 있습니다. 시간명사 올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100%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work throughout the night 한 거죠. 밤새 일하다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above, around, beyond, throughout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뭐죠? 다 장소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네 개 중에 시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throughout은 시간도 된다는 것이죠. 기준점 자체가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전치사의 결합성을 묻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면성을 갖고 있었던 throughout이 오늘의 정답이 됐던 거겠죠. 만에 하나 뒤에 나온 단어가 장소 명사였다면 이건 말 그대로 각각의 장소적인 특징들을 따져 보셔야지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work throughout the night. 우리 throughout이라는 단어 많이 써보시지 않으셨습니까? I have been missing you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네가 그리웠어. 네. 어학연수 1년 갔다 왔나 보죠. 그죠? 네.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네가 그리웠어. 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ffect가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의 형태들을 품사에 맞게 골라내시는 문제인데, 자, 제가 이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 부사라는 단어 있죠? 부사. 이 부사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기 참 좋은 위치는 사실 여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가 동사에다가 그 뜻을 add, 더해주는 단어거든요. 동사 수식어구인 부사는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원래는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주어 동사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사이를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쓰는 것보다는 방해를 하지 않는 선상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 여기서 동사를 꾸미는 게 사실 어순적으로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요.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다 보여주고 나서 빈칸을 뚫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미리 이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셨다면 정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겠죠? effectively. 그죠? 네. 단순하게 부사의 위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럴 때 항상 부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서로 다른 형용사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grateful, 감사합니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죠? 감사해요. careful,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는 뜻이죠. rightful, 옳은 것이 가득 찼다는 얘기니까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willful, will, 자신의 의지가 너무 충만한 거죠. 지멋대로 하는 거. 그죠? 네.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성격의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to be giving the keynote speech at the third annual international blah blah convention. 어느 회의에서, 그죠? keynote speech. 바로 기조 연설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메인 연설을 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죠? 뭐 할까요? 아이고, 이번에 연설해 주시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수락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grateful이고요. 이 단어 어법을 몇 가지만 생각해 드리도록 할게요. grateful이 어법이 되게 많아요. to 다음에 명사를 쓰면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ateful for 하면은 이 명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대절 가능합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be grateful 투부정사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자주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특강은 그동안 잘 안 보였던 단어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거겠죠. 그죠? 네. 정답은 A번이고요. 아니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누가 뭐 자기 맛대로 합법적이다. 연설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대명사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네. 동사보다 앞쪽에 빈칸이면 주격이 맞는 거겠죠? he.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오늘 대명사 문제 2개 나왔네요.
명사 앞에 소유격, 동사 앞에 주격.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동사, 전치사, 명사. 이거 신경 쓰면 경문제는 틀릴 게 없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동사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each worker 목적 하나 와 있고요. a project 명사 2개.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를 뭐뭐하다. 우리가 보통 명사 2개를 취하는 동사들을 사형식 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수여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여 동사라고도 불러요. 뭔가 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 repeat 반복하다. 그냥 3형식이고요. announce 공고하다 3형식이고요. specify 말 그대로 공고하다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3형식이고요. assign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할당하다. 어떤 업무나 책임 같은 것을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을 allocate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4형식 동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오늘 D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assign은 3형식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4형식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assign이라는 동사를 할당하다라는 뜻만 아셨다면 이 문제는 다 해석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할당하다는 것도 결국엔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4형식 동사도 가능하구나. 그 특징을 하나 더 알고 계셨다면 사실 이 문제는 해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답은 D번이었어요. 3형식과 4형식이 동시에 다 될 수 있는 동사는 assign.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소유격이 있어요. main,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명사 자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 보기서 명사는 consultant와 consultation이 있습니다. ANT로 끝나는 C번 명사는 사람 명사이겠죠? 네. 우리나라 말로 고문이나 전문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consultation은 말 그대로 상담 전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discussion,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인데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죠? 그럼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consultant가 정답이 된 거죠. 토익에서 항상 명사 2개가 압축되는 경우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의 보기로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뭐 critic, 이거는 비평가, 평론가, criticism, 이건 평론. 이 두 가지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는 항상 주변에 있다는 거죠. discussion with somebody.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tacy Moore. 이 사람은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스테이시 무어라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후 이하를 왜 줬을까요? 여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직원인지를 단서로서 표현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사람은요, rise quickly, 빠르게 성장할 사람이란 얘기죠. Through the firm's management structure, 회사의 경영 구조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직원들 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promising이라고 합니다. 전도유망하다라고 하죠. 전도유망한. 이 promising이라는 것은요, 장래의, 단순하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아주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발달하고 해서 전도유망한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단어가 그러니까 hopeful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란 뜻, 그죠? 네, 전도유망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답이 A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단어로 정답하신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보여요, 지금요. 포텐셜이라는 것은 잠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울리는 단어들은 따로 있어요. potential client.
potential buyer, potential customer.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재적 고객이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 회사나 우리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매의 가능 여부가 보이는 사람들, 그죠? 앞으로 우리가 떡볶이집을 차리게 되면은 요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바로 이거 potential customer라고 얘기하는 거죠. promising이라는 단어는 전도 유망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대부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employee 하면 promising, customer 하면 potential.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단순하게 한국말로 해석해서 고르지는 않으실 거란 얘기죠. 주의하세요. D번도 자주 등장하는 명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수동태라는 것이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오게 되면 항상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꾸민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여기 들어가면 주어 동사 사이 방해하니까 뒤쪽으로 가서 앞을 꾸민다. 이게 능동태 형태의 그 구조였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오면서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능동과 수동의 가장 큰 차이점, 목적어 있기, 없기. 그러면 똑같은 이 공간에 들어갈 자리도 역시 누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는 거죠. 아까는 능동태의 뒷자리로 부사를 골라냈던 문제. 이번에는 수동태의 뒷자리로 부사를 골라내는 문제.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luckily. 그런데 아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를 둘 다 맞으신 분은 부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아까 그 문제와 능동태 뒤에 부사와 수동태 뒤에 부사를 둘 다 틀렸다. 그런 분들은 부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는 맞고 한 문제는 틀리다. 그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상한 분들은 아니죠. 어느 한쪽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편향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서로 다른 명사들을 갖고 비동사 뒤쪽에다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쪽의 빈칸은 항상 주어의 성격을 보고 나서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장동건, 장동건 is blank. 그럼 여기다가 A번 beautiful, B번 handsome. 답이 뭐죠? 장동건은 handsom이 맞죠? 장동건을 누가 beautiful 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주어가 누구냐면 스킨케어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이죠. 제품은 아직 뭐뭐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in transition은 배송 중에 있습니다.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뭐 되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아직 입점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에는 아직 시장에 그러니까 상품화돼서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제품이 현재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은 development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사나 연구라는 단어가 정답이 될 때는요. 앞에 사건 혹은 현상 혹은 뭐 목적,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요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연구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죠? 실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거를 개발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evelopment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항상 여러분들은 이 product의 개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뭐 S전자사를 얘기해 볼게요. S전자사가 지금 뭐 갤럭시 해갖고 S2, S3, 갤럭시 노트 3, 말 다 해버렸네. 그죠? 네. S5까지 나왔어요. 제품은 항상 개발 중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연구 중과 조사 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강물의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
현상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A나 C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기억하세요. 혹자들은 development를 보는 순간 개발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development를 보는 순간 이 단어와 함께 잘 쓰이는 product를 꼭 떠올려 보시라는 거겠죠. 제품은 개발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연계된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토익에선 중요한 거예요. 단어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은 개발입니다. 다음 문제. 일단 A번과 B번이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유사하게. 그죠? 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접속 부사라고 하죠. such as는 전치사.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죠? 네. 접속사예요. 전치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 둘 다 뒤에 명사가 올 수는 있으나 접속사는 여러분 항상 동사를 취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명사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접속사는 안 되겠네요. 정답은 such as가 되겠죠. 네. 해석해서 고르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단어는 언제 쓰면 참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딱 한 문장 센텐스 끝나고 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텐스가 두 개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간 접속 부사예요. Part 5에선 정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단어죠. 왜요? Part 5는 무조건 센텐스가 하나,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센텐스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음 문제. 부사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Primarily, 우리나라 말로 mainly, 중요하게, 주된 이런 뜻이죠. Already 하면 이미, 일시적으로, relative는 상대적으로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정답 미리 공개하고 설명드릴게요. relative가 정답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네, 요 그림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고, 저, 대, 소.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라는 개념은 항상 높낮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단어들이 딱 봤을 때, 극과 극이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그러니까, short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짧은의 반대말이 뭐죠? long인 거죠. big의 반대가 small인 거죠. successful의 반대말은 unsuccessful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 단어 relatively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고저, 대소 이런 느낌의 단어들과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short, long, big, small. 양쪽의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바로 relativelly랑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그냥 상대적으로 라고 외우는 거란 이렇게 대비되는 명사들과 형용사들과 잘 어울린다고 아는 것이랑 되게 다른 거죠.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는 small이었습니다. relatively small. 그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아두세요. 어떻게 정답 고르는지. 제가 정답 고르는 방식은 항상 어울리는 단어 아니면 단어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주어 동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은 여러분 접속사여야 됩니다. 두 단어는 부사겠죠. since와 as if는 둘 다 접속사의 느낌이 있는데 as if란 단어는 여러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으로 이 단어 뒤에는 여러분 대부분 과거 동사나 과거 완료 동사가 등장을 하면서 가정법이라는 문장을 이끌 때 보통 정답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의 예만 든다면 작년 대비 as if라는 단어가 정답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답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since라는 단어는 정답이 돼도 몇십 번 됐죠. 때문에란 뜻과 이래로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B번이 웬만해선 정답이 안 된다는 틀을 기억해 주시면서 뭐 were, would have pp 뭐 이런 거 보일 때 보통 정답 잘 되는 단어인데 이 사람이 면접관을 가장 감동을 시켰어요. 그는 직장에 직업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동을 줬으니까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원인 결과의 관계로 보는 게 맞겠죠. because의 동의어인 A번이 맞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두 단어가 접속사가 아님을 이용해서 먼저 지워주시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해석이 딱 들어맞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정답이 안 되는 아주 정답으로서는 빈도수가 낮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정답으로 잘 안 고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100%는 아닙니다만. 다음 보겠습니다. 전치사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walk가 걷는 거죠. The department store가 백화점이죠. 백화점과 걷는다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 되는 거. next to까지 쓰셔야 되지 next 자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백화점과 함께 걷는다. 걸어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백화점씨인가요? 같이 걸으실까요? 아예 말도 안 되죠. 백화점 없이 걷다. 백화점 안쪽으로 걸어가다. 제일 좋은 건 뭐죠? into. 백화점 있잖아요. 그죠? 네. 걸어가요. 어떻게 하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Walk into the department store. 그냥 뭐 이거 왜 다 읽어야 돼? 전치사는 항상 그 주변에 어울리는 단어들의 성격만 봐도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다음 문제. restore라는 단어를 알맞게 고치시는 문제입니다. 알맞은 동사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인데 결정적인 단서는 when이겠죠.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라는 기본적인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 뒤에는 ing와 일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먼저 열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 하지만 차선책은 분사 구문도 된다. 내게 보기를 보는 순간 주어로 시작할 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빨리 분사 구문의 문제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해결 방법은 현재 분사는 능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분사는 수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를 갖지 못한다는 목적어 유무의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damaged paintings 목적어를 갖고 있죠? ing가 맞네요. 해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다만 접속사 뒤에 분사 구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정답에 다가갈 수 있었겠죠. 그 다음 구별하는 방법은 뒤를 돌아봐. 목적어 있나 없나 뒤를 돌아봐를 하셨어야 돼요. 해석이 아니겠고요. 다음 문제. 방에는요. 여러 가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겠죠. 방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게 뭔지 모르니까 뒤쪽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기술자들이 establish separate working spaces. 각자 따로따로 분리된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막아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partition이라고 하죠. partition.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브랜치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브랜치는 우리나라 하면 지점이라고 하죠. 여기 뭐 부천 지점, 서초 지점, 홍대 지점 이렇게 하나의 모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마치 가지처럼 브랜치, 가지처럼 뻗어서 있는 지점을 얘기할 때는 브랜치가 맞는데 이게 왠지 각 회사의 부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티션을 골라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파티션은 칸막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결정적인 정답이 separate working station이 되는 거겠죠. 답으로 B번이 나왔으니 저는 C번으로 예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두 가지 느낌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맞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여기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문제에서 주어가 people. 그죠? 네. 그 다음에 동사가 attempt to imitate. 모방하려고 노력하다. 사람들은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요? 그 시대의 삶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다. 이게 목적어예요. 단어들을 중간에 attending이라는 이 분사 구문을 통해서 수식어고 이만큼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만 하나 바꿀게요. 요거 fair입니다. fair. 네, F-A-I-R. 르네상스 fair. 그죠? 네.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삶을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The people attempt to imitate life from the period. 다 나오고 나서 부사 와야 돼요. 부사 와야 됩니다. 부사 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as possible로 살짝 감싸준 것 뿐인 거겠죠. 아까 나온 문제 변형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뒷자리인 이 부사 자리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필요한 거겠죠. 여기다가 as만 붙인 것 뿐이라는 거죠. 그죠? 다대기 넣은 거예요. 음식에다 다대기 넣어도 맛있기만 하지만 그 맛 자체가 뭐 짠맛에서 단맛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네. as 안에 들어갈 문제를 고르실 때는 as를 싹 빼보세요. 그럼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가 보이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 누가 있다. 앞에 as 있다. 헷갈리시죠? 요걸 살짝 걷어보라니까 이렇게 싹 빼면 그 자리가 누군지 보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 동사 목적어의 뒷자리 부사 맞습니까? People attempt life from the period. 요 가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되는 거잖아요. 답은 B번. 다음 문제. A번은 전치사예요. instead of 대신에. 나머지 세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해결책은 동사 있기 없기겠네요. 그죠? 그럼 뒤쪽에 a transfer 명사밖에 없죠? 정답은 A번. 이거 해석으로 풀어도 됩니다. 시간 됐다 오래 걸리겠죠. 정답 헷갈리고 막. 그죠? 토익에서 여러분들 정말 성적을 올리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단어들의 품사와 기능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장점 뭔지 아세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900점 이상은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만점이 안 되셨습니까? 품사를 다시 한번 기능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품사와 그 인식과 의미를 알아야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으로 풀어야 될지 해석이 아닌 것으로 풀어야 될지에 시각이 생기는 거죠.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전 해석 안 할 겁니다. 해석 필요 없으니까요. 다음 문제. 딱 봐도 시제 문제잖아요. 그럼 시제 문제는 문장 안에 뭘 찾는 게 관건일까요?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 during the Trade Conference in New Orleans next June. next will 압축.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은 목적어 유무, 목적어 있기 없기. 요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빈칸 뒤쪽에 없기. 답은 수동태. 의도가 시제를 물어서 next를 찾고 태를 물어서 목적어 유무를 받고 더 이상 볼 게 없는 문제죠. 왜 이걸 해석을 하냐 이겁니다. 제 말은요. 그죠?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크리티컬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 뿐인 거예요. 다음. 서로 다른 부사들의 의미 구별을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The two sides. 바로 한 명이 아니고 양측입니다. 양측이 서로 수용할 만한 거래.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래라는 뜻이겠죠. 상호적으로라는 단어가 바로 mutual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utual이라는 단어는 상호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one과 two가 이미 소속되어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mutual. 이 단어가 뭐죠? 상호적인 아니요. to. 그죠? to.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단어. 조동사. 조동사 뒤엔 누구? 원형 동사. access. 다만 access가 동사로 쓸 때는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access가 여러분 명사였다면 뒤쪽에 전치사 to가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이거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또 고민해 볼까요? owing to는 때문에란 뜻의 전치사, 나머지 단어들은 접속사, 명사, 주어 동사, 동사 있기 없기. 오늘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품사만 알면 돼요. 뒤쪽에 the increase 명사 하나밖에 없고 전치사, 동사 없잖아요. 정답은 A번. A와 B번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별은 동사 있으면 정답, 없으면 A번이 정답. 다음 문제. 명사들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승진을 하고 난 후에, 그죠? 네. 승진의 결과로 The marketing department will now be. 이제 마케팅 부서는 누구의 휘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진하면서 마케팅 부서를 담당하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정답이 control이라는 단어죠. control. 결정적인 단서는 누구누구의 통제하에 있다, 누구누구의 휘하에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under control of somebody, under supervision of. 와, 자, 그래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under the control of somebody, under supervision of. 오늘 정답이 컨트롤인데 중요한 건 여기를 물을 때도 되게 많아요. under, 이 단어를 물을 때도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했으니까 어떤 부서를 담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담당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under control of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4개 보기 중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 그것도 앞에서 뒤로 꾸미는 단어는 분사밖에 없죠. A번과 C번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분사일 땐 여러분 항상 사람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ing,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닐 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뜻 자체가 감정이 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Tired, I am tired, the class is boring. 그런 단어들이죠. 지루하다, 따분하다, 즐겁다, 실망이다, 기쁘다, 재미있다, 감정에 뜻하는 단어들은 사람과 연관되면 ed, 사람이 아니면 ing,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뒤에 나온 단어가 solution, 사람 아니죠? 그럼 interesting, 해석 역시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was adjudged. 수동태까지 나오면 제가 오늘 절이 끝난다고 했던 얘기를 많이 드렸죠? 부사. 정답 leniently. 후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후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 문제. actors on stage.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어떠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 모르겠죠. 공연을 펼친다는데 몰랐는데 그 공연의 결과가 관객들이 giving them a standing ovation,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거죠. 우우우우. 여러분 언제 기립박수 치세요? 공연이 어땠을 때 기립박수 치십니까? superb. 동의어 말씀드릴까요? superb, excellent. 그죠? 최고예요. 네, 그때 기립박수 치죠. 아, 그럼 공연이 잘해야지 기립박수 치는 거지 별로였으면 그냥 나가거나 이렇게 헐랭이 박수 뭐 이런 거 치겠죠. 그죠? 네. imminent는 여러분 임박한, 그죠? imminent danger, 위험이 막 닥쳐왔을 때 쓰는 거, 그죠? 네. lamentable은 뭐죠? 침울한, 그죠? 이런 거, 그죠? 네. evasive는 evade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피하다 뜻이죠? 네.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D번입니다. 다음 문제. One of Mr. Thompson's duty. 탐슨의 업무, 담당 업무 중에 하나는요. 그는 다양한 제품들을 모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정적인 단서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아이고, 이 물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써봐. 다시는
다른 거 못 쓸걸? 이러면서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들이겠죠. 홍보하다는 단어가 바로 promote. promote의 정답이 됐던 결정적인 단서는 encourages others to purchase them.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다. 그런 걸 홍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동사, 목적어, 부사. identically. identical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문제. 동사들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금지하다, 감동시키다, 존경하다, 여기다. 뜻은 다 아시죠? 그런데 어법을 혹시 아십니까? prohibit A from B. 뭐 consider는 A, B, 뭐 A as B도 괜찮지만요. 이런 어법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결정적인 단서가 A from B 하면은 금지사항인 거죠. 직원들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Without wearing the proper safety gear.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prohibit A from B를 기억해 주시고요. 동의어가 몇 개 있죠? prevent라는 단어 있습니다. prevent. 그죠? 금지시키다. 그죠? 네. 물론 이제 forbid라는 단어도 있어요. forbid.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목적어 다음에 from도 되지만 투부정사도 된다는 점에서 꼭 예상치가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뜻은 prevent, prohibit, forbid가 다 똑같은데 세 단어 다 from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forbid라는 단어는 from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니까 얘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겠죠. 그죠? 네. 다음 단어. restriction. 제한, 제약상. 명사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형용사 형태가 굳이 있는데 이 단어를 굳이 분사까지 변형시켜가면서 A번을 쓸 이유는 없는 거겠죠? 예산상의 제약. 문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굳이 형용사형이 있는 단어들은 분사로 정답을 고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요. 다음 문제. 관사 뒤에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사람 명사가 나왔죠? 각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하다는 말은 괜찮은데 각 직원들의 퍼포머, 공연자?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중복되는 것은 토익에서 가장 싫어하는 오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아닌 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고요. 이 동사랑 묶어서 외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employees.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하다. 업무 실적을 평가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다음 단어. Southside Avengers are opponent. opponent는 나의 반대, 맞은편 경쟁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홈팀에서 take seriously한 뭐죠?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죠? 네. 딱 봐도 무슨 팀 이름 같죠? 걔네들은 홈팀에서 아주, 저 사람들 주의해야 돼. 아주 중요한 팀들이야. 막강한 팀이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반대편 팀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단어 있죠. 센데. 그죠? 네. 센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가 정답인데요. 이거 reduced 아니고요. 여러분 formidable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very great, powerful.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다. 그죠? 이런 뜻이죠. 우와, 강력한 팀이 왔는데 엄청난데 실로 가공할 만한 그런 정도의 뜻이 formidable. 그래서 이 팀은 아주 강력한 맞수입니다. 홈팀에서도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런 팀이라는 얘기죠.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formidable. 이거 정답 여러분
이거 체크가 잘못된 겁니다. formidable로 A번으로 가주세요. 이 단어도 지금까지 보기 속에서는 참 많이 등장했었어요. formidable. 근데 지금까지 정답이 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TS에서 항상 보기 속에서 오답으로 등장했던 단어들은요. 다음번에 한 번 정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ormidable. 다음 문제. Try not to be bothered. 야, 방해받지 마. 방해받지 마. 뭐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집중해. 집중의 반대말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의 반대말 산만. 주의를 방해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오직 일하는 것만 신경 써! 이 얘기죠.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 distraction이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 이 단어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distraction.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가 좀 잘못된 게 두 개 있었네요, 여러분. distraction. 반대말 뭐라고요? focus. focus. 아시겠죠? 네. 자, 이제는 part 6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정답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것들을 다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제목과 또 첫 번째 줄을 통해서 그 흐름을 잘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딱 보는 순간 사이언스 컨퍼런스가 앞으로 토요일에 열릴 거라는 행사의 공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사의 공지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looking forward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열릴 거란 얘기인가요? 열릴 거란 얘기죠. 그리고 투부정사 looking forward, 미래의 행사를 얘기할 때 쓰는 미래적인 시제 upcoming, 맞습니까? 앞으로 이 회의가 열릴 것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will be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 회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2,000명 정도가 온대요. 매번 열렸는데 2,000명 정도가 오는데, 올해에는 people than that, 그것보다 어떠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된다는 얘기죠. 보통 2,000명이 오는데 올해는 어떨 것이다. 그럼 2,000명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적다는 얘기인가요? 그 느낌을 이제 여러분 잡아내셔야 되는 건데, 내게 보기 중에서 적다는 느낌은 없죠. 더 많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than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비교급이 정답돼야 되겠죠? more. 작년에 2,000명 정도 오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더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the main reason, 더 올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여기까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문법적으로 크게, 해석적으로 크게 많은 영향력이 들지 않는 이 우주선에 관련된 연구가 뭐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is expected to는 뭐죠? 지금 시제가 뭐죠?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여기가 나왔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연구가 언제까지 왔다는 얘기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어우르시는 시제가 여기 들어가면 그 뒤쪽에 be expected to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주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과거와 현재까지 어울릴 수 있는 표현법은 have plus pp. 수동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썼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답은 A번입니다. 흐름이죠. 흐름이에요. 단서 포착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요, protest, 저항한다는 얘기겠죠. 시위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poor treatment that I received at one of your stores recently. 당신네 상점 중 하나에서 내가 받은 그 처우,
대우에 대해서 근데 아주 서비스가 개판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테스트, 당신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항의 편지인 겁니다. 그러면 푸어란 단어가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형편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말로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쓰는 말인데, 그죠? 연락. 그죠? 네. 그냥 대충 형편없으면 편지까지 안 쓰는데, 아니, 내가 상점 중에서 진짜 이러한 서비스는 처음이야. 아주 연락 형편없어. 네, 이런 뜻으로 이제 쓰고 싶은 단어인 건데,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강조할 때 쓰는 exceptionally 하면요. extremely. 아주 형편없다. 이 very의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A번 정도를 쓸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글의 흐름은 뭐예요?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거죠. 아,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구나. 방문했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는 얘기죠. harass 하면 이게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exual harassment 하면 그게 성희롱이거든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이름, 와, 얘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나고요. 계속해서 불만사항이 나오는데 I was repeatedly harassed by a blank of your store.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학자가 상점에서 일합니까? 특파원이 일합니까? 아니죠. 직원이죠, 직원. representative는요, 대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대리, 대신 하는 이 사람. 한마디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representative가 등장하는 것은 컴퍼니 아니면 스토어가 나올 때 정답되는 단어.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만사항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문법 문제잖아요. 여기 있는 거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Unless 이 사람이 그죠? 네. 수식어 지워주시고요. Are punished for their actions.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상점은 이제 주절 나오는 거죠. unless부터 컴마까지가 부사절. Your store 빈칸. 동사 일단 아닌 거 지워주시고요. 갑자기 원형 동사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동사가 있어야지 원형 동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Will be moved. 그죠? The list of places that I do my shopping. 내가 쇼핑하는 리스트에서 니네 회사 제거야. 이제 안 와. 이런 얘기겠죠? 네. Will be removed. 정답은 D번이 될 겁니다. Unless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진짜 주절에 해당되는 단어를 골라내시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will be removed. 그죠?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뭔가 항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대고 쌍욕하면서 그죠? 막 그거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성 있게 차곡차곡 그것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식으로 이 어떤 상점이나 회사에 전화하는 것 그건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여러분 8월 9일 시험 대비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 단어가 나올 때 같이 연결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development가 나왔을 때 제품 개발,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이 부사가 정답인 것도 능동과 수동의 개념으로 다각도로 좀 보자라는 거죠. 품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다면 해석을 안 하고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나 저희 토담비 적중 특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풀어보신다면 시간이 적어질 수 있고요. 더욱더 효과적인 풀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8월 9일 시험 여러분 꼭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상 특강과 토담비의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